네, 우리 시장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종목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해지겠죠. 작지만 똘똘한 스몰캡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보 그로스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들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제를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네.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올해 2025년도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이제 최초로 상장기업 최초입니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라고 해서 그 이른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토큰 증권의 상품군 중에서 이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초 이런 말 시장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체크포인트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앞서서 살펴주신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올해 본업 실적 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자결제 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동사가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있고요. 올해도 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실적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팀F 사태라고 해서 티몬과 위메프 이쪽에 가맹점의 이슈가 있었고 여행 상품에 있어서 상품군들이 빠지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 24년도 실적에 있어서 연초부터 해서 이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추정했던 매출액보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잘 나왔고요. 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요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새로운 시장에 개척이 있는데 우선 의료, 그다음에 제조업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구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반복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B2C,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 가맹점이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쓰시면서 발생된 수수료를 가지고 동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잡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B2B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가 진입하지 않았던 시장에 올해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영업활동했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O2O 사업이라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 편의점 기반의 결제 서비스 또는 편의점 기반의 해외 송금 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런 쪽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편의점 결제 해외 송금에서 뭔가 기대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이거는 단기 관광객도 늘고 있고 국내 체류하는 지금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점을 통해서 본국에 송금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7개의 앱, 그러니까 체인점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3개의 더 앱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늘어나게 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른 역시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업에서 실적 개선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기타 사업에서 머니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적자 사업이었는데 이미 작년에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매출액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회사에서 나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자로 보였던 사업부조차도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캐시카가 올해 상당히 안정되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실적에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춰 두셨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엔진 STO 사업 본격화라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STO 토큰 증권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공기 엔진 STO 어떤 부분인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도 올해 STO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은 작년 4월 30일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항공기 엔진 기반의 STO 발행, 이게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라이선스를 받았고요. 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올해
STO 발행이 가능해지고 지금 회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올해 3분기 정도에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항공기 엔진을 기초자산, 기본 실물 자산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에 리스 형태로 해서 항공사에게 임대해주고 여기에 따른 리스료 또는 이 항공 엔진 자체의 매각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고 요걸 토대로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상품을 올해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여튼 발행사 입장에서 발행 수수료 매출 올해 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 이전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올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O 관련주로 또 수혜를 받고 있고 사실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기 엔진 관련해서 STO 사업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갤럭시와 네. 머니터리는 발행사이기 때문에 발행 수수료가 아마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동사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시면은 초기 구축이 어렵지 한번 구축하고 나면은 반복 매출이 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STO도 초기에 상품을 구성하는 게 어렵지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은 반복 매출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발행사 입장에서 발행 수수료에 따른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TO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 자체를 항공사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리스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이 엔진도 가격이 변동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엔진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 차익이 나오고 이렇게 합산해 보면은 결국 투자 수익이 되는 건데 대략 투자 수익률 기대로 볼 때는 연 7에서 한 9%대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엔진 자체를 들여오는데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스를 통해서 좀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시간 내에 빠르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STO, 항공기 기반의 STO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찍히는 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갤럭시와 머니터리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동사는 일단은 네. 아마 올해 내내 실적 그다음에 STO 발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 중심으로도 이 법제화 이슈를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해서 이 STO가 향후 큰 성장 시장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정당별로 지금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이 주도권을 가져온 상태에서 STO 법안을 통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관계없이 이 토큰 증권 법제화는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역시나 올해 3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3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4월, 5월, 6월 가면 갈수록 이 토큰 증권 법제화든 또는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토큰 증권 발행이든 이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적이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32억 나왔고 올해 제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148억입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1,480억으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과 펀더멘털과 모멘텀 둘 다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서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이 그다지 탄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이재보 글로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